앞 영상에서 쑥의 기본 손질과 활용 이야기를 먼저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쑥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요리, 그리고 쑥버무리 만드는 과정과 마무리까지 편하게 건강 수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쑥버무리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죽 상태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물의 양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식감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퍽퍽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물에 한 번에 넣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죽이 너무 질어져서 찜기에 올렸을 때 모양이 무너지면서 떡이 아니라 거의 죽처럼 된 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아끼면 겉은 익었는데 속이 뻣뻣하게 남아서 먹을 때 식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느낀 건 반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느끼는 과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쥐었을 때 가루가 뭉쳐지면서 흩어질 듯한 상태가 가장 적당했습니다. 이 느낌을 한번 익혀두면 그 다음부터는 물량을 따로 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또 쌀가루 상태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쌀가루라도 건식인지 습식인지에 따라 물 흡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해진 양으로 하기보다는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레시피보다 경험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천천히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쑥을 넣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섞어버리면 쑥이 눌리면서 색이 탁해지고 향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루 반죽을 먼저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쑥을 넣어 섞어주는 편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쑥의 색이 훨씬 선명하게 살아있고 향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또 도토리 가루를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차이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도토리를 넣으면 쑥향이 조금 더 부드럽게 정리되면서 전체 맛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도토리를 넣지 않으면 쑥향이 더 강하게 올라와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함께 먹는 사람에 따라 이 부분을 조절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반죽 하나에도 여러 가지 선택과 기준이 생기다 보니 쑥버무리는 단순한 떡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방식이 그대로 담기는 음식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처음 쑥버무리를 만들 때는 생각보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서 대충 섞으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반죽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질어져서 떡이 퍼지고 어떤 날은 너무 뻣뻣해서 식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느낀 건 요리는 정확한 레시피보다 재료 상태를 보고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죽을 할 때도 정량보다 상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쑥차 이야기. 쑥은 떡이나 나물로만 먹는 재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차로도 아주 오래 사용되어 온 식재료입니다. 저는 예전에 꽃차를 배우면서 쑥차를 따로 준비해서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꽃차를 배울 때는
쑥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꽃차를 함께 마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쑥차는 가장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었던 차였습니다. 특히 계절이 봄일 때는 차 한 잔만으로도 기분이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고 생각보다 몸이 편안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조용한 시간에 마시면 그 느낌이 더 잘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강한 향이 아니라 은은하게 올라오는 풀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지만 마시다 보면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들고 몸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따뜻하게 우려낸 쑥차는 식사 후에 마시면 부담이 없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쑥이라는 재료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차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그때 처음 제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쑥차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말린 쑥을 살짝 덮거나 건조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이지만 향과 느낌은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쑥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생활 속 식재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떡으로 먹을 때는 포만감이 있고 차로 마실 때는 편안함이 있고 나물로 먹을 때는 계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쑥은 하나의 음식이라기보다는 생활 전체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계절 식재료라고 느껴집니다. 쑥차를 마시면서 느꼈던 점 중 하나는 이게 단순히 마시는 차가 아니라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느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가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봄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같이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편안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차 향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마시다 보면 오히려 익숙해지면서 편안한 향으로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음식으로 먹을 때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쑥을 떡으로 먹었을 때는 포만감이나 식감이 중심이지만 차로 마실 때는 향과 온기 그리고 분위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쑥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접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이나 비 오는 날에 쑥차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 자체로 충분한 시간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쑥이라는 재료는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생활의 흐름을 조금 천천히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도구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쑥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먹는 시간, 그리고 차로 마시는 순간까지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쑥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건 차를 마신다는 건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를 할 때와는 다르게 차를 마실 때는 속도를 조금 늦추게 되고 그 시간 자체가 몸을 쉬게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쑥차처럼 향이 은은한 차는 자극적이지 않아서 더 오래 편안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허상 건강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쑥개떡 냉동 보관 이야기. 쑥으로 만든 음식은 바로 먹어도 좋지만 저는 쑥개떡을 만들어 두고 보관해서 먹는 편입니다. 특히 봄에 한번 만들어 두면 냉동 보관을 해 두었다가 겨울에도 꺼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쑥개떡은 한 번에 먹기 좋은 크기로 나누어서 랩으로 잘 감싸고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밀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관해 두면 시간이 지나도 형태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쑥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겨울에 먹을 때는 완전히 해동하기보다는 살짝 덜 익은 상태에서 찜기에 올려줍니다. 그렇게 다시 쪄주면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이럴 때 쑥 특유의 향에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서 봄에 먹던 기억이 그대로 이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쑥개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계절을 저장해두는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봄에 만들어 두었다가 겨울에 다시 꺼내 먹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작은 건강 루틴이 되기도 합니다. 쑥이라는 재료 하나로 떡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나물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저장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참 자연식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냉동 보관까지 하면서 쑥을 오래 두고 먹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계절이 오면 먹고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다음 해를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제철 식재료를 오래 두고 먹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쑥처럼 계절이 짧은 재료는 이렇게 보관을 해두면 나중에 꺼내 먹을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냉동해 둔 쑥개떡을 꺼내서 다시 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따뜻한 김이 올라오면서 쑥향이 퍼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떡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봄을 다시 꺼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쑥을 단순히 그때 먹고 끝내는 재료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이어가는 식재료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쑥을 준비할 때도 조금은 여유있게 만들어두고 나중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가는 방식도 자연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둔 쑥개떡을 가끔 꺼내 먹으면서 이게 봄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절이 지나가도 이렇게 한 번씩 꺼내 먹으면 그때의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작은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쑥 건강수다가 봄 식재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 건강 정리. 쑥으로 만든 음식은 바로 먹어도 좋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결국 봄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쑥버무리, 쑥개떡, 쑥차까지 모두 같은 재료지만 먹는 방식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쑥버무리는 부드럽고 쑥개떡은 담백하고 쑥차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재료가 여러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쑥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런 자연식이 몸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능하면 간단하고 담백한 식단으로 몸을 가볍게 가져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쑥이라는 재료 하나만으로도 밥상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계절의 느낌도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쑥 이야기가 단순한 요리 정보가 아니라 봄 식재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생각보다 짧게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재료를 먹느냐에 따라 계절을 느끼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계절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재료라는 점에서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먹는 음식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쑥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먹는 시간까지 모두의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식습관도 달라지고 몸의 느낌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거창한 건강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절 식재료를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이라는 게 특별한 것을 따로 챙겨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계절에 맞는 재료를 자연스럽게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건강을 따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소박한 식재료 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쑥처럼 그 계절에 나는 재료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봄에는 봄 재료 하나만이라도 편안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쑥 건강수다가 조금 더 편안하게 식재료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쑥 이야기 어떠셨나요? 쑥 한 줌의 힘, 70대 허상이 전하는 건강수다였습니다. 쑥으로 기운 챙기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